일단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이제 뭐랄까요, 답변 예. 혹은 이제 반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예.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강영욱 씨요? 네, 그렇죠. 예, 저는 홍준표 시장, 대통령 강영욱 씨? 예,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또 홍 시장의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총선 패배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또 김경률 전 비상대책위원 간의 이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개라고 비유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경쟁자라 좌파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요지는 이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대통령 이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로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김경률 전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면서 비유를 섞어서 빚고 왔습니다. 개통령이라는 건 개의 대통령, 개의 어떤 조련사죠. 개를 이렇게 다루는 개와 관련된 사람 알려진 개통령인 강영욱 씨는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사로 김 전 비대위원이 홍 시장의 최근 발언을 개 행동에 비유한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출연해가지고 홍 시장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홍 시장이 계속 김경률 좌파, 한동훈 좌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면서 차기 대권에 대한 그 고려 생각을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경쟁자라는 거 아니겠냐,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맹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국면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셀카 하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를 하는 것이라 비판해 오다가 총선이 패배로 끝나자 참패 책임론까지 주장하고 있고요. 4월 10일 총선 패배 후에 페이스북에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라 한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같이 한 배를 탔던 비대위원으로서 한동훈을 지금 응원하는 거죠. 한동훈 편에서 변호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홍준표 시장의 이 비판에 대해서 개통령 강영욱 씨가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개통령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개 같은 발언이라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이건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개다, 당신은 개다. 지금 뭐 더 심한 말로 하면은 개 XX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서 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대통령 강영욱 씨가 판단하고 조절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 이야기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은 피해가지만은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불쾌하고 거의 이거는 쌍욕보다 더 심한 모욕이죠. 인신공격 모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죠. 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김경률한테 원색적으로 맞불을 놓고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비난한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홍 시장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는 김경률이야말로 위선자다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김경률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실망해가지고 우파로 넘어왔다면서 그런데 조국은 나쁘고 윤석열, 한동훈은 착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에 들어가니까 김 여사를 말이 앙뚜안했다라고 하는 등 비판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 잘못들이 총선 전에는 어떤 잘못들이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고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자신을 개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홍 시장도 이렇게 오히려 맞받아쳤죠.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나는 사람인데 너는 분수도 모르는 개가 하룻강아지 법무사원 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개가 날뛰는구나. 이렇게 이제 네가 개는 너다. 김경률 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개 XX가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홍 시장을 개에 비유하니까 이를 원색적으로 맞받은 셈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김 전 비대위원이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 홍 시장이 22대 총선 패배와 관련해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받자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강영훈 씨가 답변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영상에서 우리가 본 바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자가 대통령 강영욱 씨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홍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거다. 개를 잘 다루지 개에 대한 모든 거를 알고 개를 잘 다루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제 개소리라는 거죠. 또는 뭐 개라는 거죠. 네. 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개싸움으로 번져 버린 겁니다. 또 김 전 비대위원은 홍 시장은 과거에 수해가 발생한 시점에 골프를 했고 이것에 대해 굉장히 강변을 했던 분이라면서 공직으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밝혔고 그리고 이분의 일련의 말씀들에 대해 제가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이 한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 속 경쟁자다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것 말고는 생각되는 무엇이 없다. 그러니까 대권 경쟁의 경쟁자로 제거하려고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뒤 연일 한동훈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자기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줬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이번 선거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몰아가는 한동훈의 책임이고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아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일절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것이 좀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죠. 또 이런 비판이 사실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싸질러 놓은 그런 똥들인데 이거를 치우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는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 똥을 치우고 있는 한동훈이 네가 잘 못 치워가지고 이렇게 개판됐다. 이렇게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김웅 의원이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옛날에는 과거에는 선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 끝나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또 거기에 대해서 비겁하다 하면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참 선거에 대한 책임론, 선거 패배로 인해서 여당 내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뭐랄까 할 말을 잃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긴죠. 웃기는 해프닝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서로 이제 이 책임론을 두고 서로 또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서로를 향해 개라고 이야기하고 개소리는 내가 듣지 않겠다. 어떻게 사람이 개하고 상대를 하느냐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형국인데요. 원색적인 XX 심한 욕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가기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과 또 김경률 비대위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정치판이 참 개싸움이 되고 있다. 재밌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형식으로 또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계속해서 이제 개싸움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말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또 보통이 아니죠. 또 김경률도 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도 뭐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좀 더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정이 아주 깊이 뿌리가 깊고 강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편을 들은 또 이 김웅이나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계속해서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률이나 김웅이나 홍준표나 이 사람들이 결국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선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도 어느 정도 20-30%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을 아직도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내 탓이요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살아있는 권력자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 있는 대표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한동훈을 가지고 한동훈의 호위무사, 한동훈 편에서 지원하거나 한동훈을 까거나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한동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동훈이 미워서인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윤석열이 잘못하고 대파 논쟁, 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거부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벌인 그 책임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언급이 없고 한동훈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그렇고 김경률 전 위원도 그렇고 김웅 의원이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스피커를 가지고 이번 선거의 심판에 최종적인 가장 강력하고 제1의 원인이 가장 큰 잘못을 한 원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격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눈을 감고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은 외면하고 무서워서
언급 입도 뻥끗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밑에서 찌그락자그락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이 아주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볼썽사납고 문제 원인은 제1 원인으로 놔두고 그 지역적인 문제,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의 문제, 수하들 가지고 서로 밑에서 서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번 선거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있는 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해가지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검사 출신이 나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하거나 강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 선거로 결과로 나온 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 분노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기를 끌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부각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많은 돌풍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낸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심판하자. 한동훈을 심판하자.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 정권을 심판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했고 조국 혁신당이 제3당으로 부각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정치에서 오래 몸담았고 했던 이 사람이, 홍준표 시장도 어떻게 보면 사실 김웅 의원의 말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그죠? 자기가 선배잖아요. 검사로서 선배고 정치 경험도 많고 한때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그런 대표이기도 하고 정치 정말 구단인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 빌빌거리는 모습, 그거는 싹 가리고 오히려 한동훈만 가지고 힘없는 사람만 가지고 쪼으려고 하는, 비판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김웅 의원이 볼 때도 자기들이 볼 때도 정말 비겁하고 비루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경률 의원도 홍준표만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런 비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을 하고 한동훈까지 같이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텐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를 잘 깨닫고 정치적인 판세를 읽고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맥을 짚고 단순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들은 아직도 이번 선거에서 왜 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누가 책임인지 곁다리만 짚고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싸우는 이런 볼상스러운 그런 꼴불견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론을 펼쳐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비난에 즉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후 홍 시장이 구축한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김경률이야말로 위선자입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한 작성자는 그래서 김경률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조국 사태 실망의 우파로 넘어왔다며, 그런데 조국은 나쁘고 윤석열, 한동훈은 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에 들어가니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등 비판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 잘못들이 총선 전에는 없던 잘못들이었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행동을 개에 빗댄 김경률 전 위원의 발언을 역시 개의 비유에 원색적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의 증상들에 대해선 반려견 훈련사인 강영욱 씨가 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홍 시장의 이 같은 독설은 차기에 대한 고려 속에서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억제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그 의도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비판이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라는 보도에 대해 삼류 유튜버들이야 고려의 가치가 없지만 그걸 두고 대선 경쟁자 운운하는 일부 무식한 기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망발도 가관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망나니 칼춤을 주도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비대위원장이 되냐며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도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깜도 안 되는데 셀카만 찍다가 총선을 말아먹었다는 등 연일 독설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은 결국 해낼 거야. 이재명은 끝내 해낼 거야. 알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았자니. 홀로 싸워 여기까지 왔어.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아. 약자의 맘을 알아.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지. 차별도 반칙도 안 돼. 이재명은 원칙대로 해결해야지. 이재명은 용기를 태어나. 너를 위해 바꿔나갈 거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국민만 바라보고 모든 걸 바칠 거야. 함께가 다 대한민국 우리는 할 수 있어. 오직 기호 1번 소중한 나를 위해 이재명. 상위 10%가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겨우 2%를 가지고 나누고 다투고 있습니다.